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측정 장비는 스캐닝 어쿠스틱 마이크로스코프라는 장비입니다. 초음파를 활용한 방식의 마이크로스코피 장비 중 하나인데요. 1974년에 처음 고안된 이후에 물질의 기계적 임피던스 차이를 통해서 특정 시료나 디바이스의 비파괴 검사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SAM 같은 방식은 동작 메커니즘에 따라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합니다. 처음 고안되었을 당시의 트랜스미션 모드의 장비는 초음파 발생 장치를 이용을 해서 시료의 초음파를 조사한 후 투과된 초음파를 반대편 리시버를 통해서 센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경우 초음파 리시버와 트랜스미터에 얼라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된 모델이 오른쪽에 리플렉션 모드로서 동작할 수 있는 SA입니다. 단일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활용을 해서 조사한 초음파가 시료를 통해 반사되어서 이 시그널들을 디텍팅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SAM을 활용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의 세포나 조직의 이미지를 얻거나 IC 회로의 페일러 어널리시스, 크랙 혹은 딜라미네이션 등을 분석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SAM의 동작 원리를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정기적 신호가 가해지게 되면 초음파가 발생하게 되며 하단의 렌즈를 통해서 로딩되어 있는 시료의 특정 부분에 초음파가 조사됩니다. 포커싱 되는 것이죠. 시료에서 반사된 초음파는 다시 트랜스듀서에 도달해서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전기적 신호를 리시버단에 있는 다음 회로들을 통해서 신호 처리 과정들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XYZ 스테이지를 통해 시료의 위치를 변화시켜 가면서 시료의 2D 이미지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센서 혹은 디텍터는 바로 이 울트라사운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울트라사운드 트랜스듀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초음파 트랜스듀서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디바이스들에 대한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울트라소닉 트랜스듀서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피에조 일렉트리시티에 기반한 피에조 트랜스듀서입니다. 평행판 사이에 압전 효과를 띤 물질을 삽입을 하여 외부에 가해진 압력에 의해 전압이 발생하거나 가해진 압력에 의해 변형이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압전 물질의 경우 주로 PGT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PGT 같은 경우는 결정에 내부의 비대칭성, 전하의 비대칭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이폴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다이폴이 압력에 의해서 변화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압이 발생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또한 울트라사운드 트랜스듀서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는 피에조 트랜스듀서하고는 달리 커패시티브 센싱 방식의 CMOS이라는 디바이스입니다. CMOS은 커패시티브 마이크로 머신드 울트라사운드 트랜스듀서의 약자로서 멤브레인 형태의 플레이트를 통해서 하단부의 베큐um 캐비티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CMOS의 일렉트로드가 밴딩 플레이트 위쪽에 있는 일렉트로드에 볼티지 바이어스를 걸어준 상태에서 외부 압력이 가해질 경우 베큐um 갭의 커패시턴스가 변화를 하게 되고요. 이 변화된 커패시턴스로부터 Q는 CV 관계를 통해 CMOS에 충만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커런트를 통해서 초음파를 센싱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CMOS을 사용하는 방법과 피에조 트랜스듀서를 사용하는 방식을 비교를 해봤을 때 CMOS이 좀 더 브로드한 밴드의 시그널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미징 측면에서는 레졸루션이 더 뛰어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에조 트랜스듀서를 활용한 방식보다 파워 딜리버리는 더 떨어지게 되죠. 다음은 이런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활용을 했었을 때 리시버단에서의 센싱 서킷을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에서는 피에조 트랜스듀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시그널 프로세싱에 관한 회로들을 나타낸 것인데요. 서큘레이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리플렉션 웨이브는 시그널의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앰프를 통해서 신호 증폭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폭된 신호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단에 있는 더블 밸런스드 믹서를 통해 나오는 렉탱귤러 웨이브로부터 리플렉션에 의한 시그널만 선택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기적인 신호는 피크 값들을 다이오드와 커패시턴스 하나의 직렬 연결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피크 디텍터를 통해서 검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출된 피크 값은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통해서 메모리에 저장이 되게 되죠. CMOS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커런트 센싱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CMOS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커런트 센싱을 하기 때문에 볼티지 시그널로서의 변환을 위한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를 이제 나타낸 것인데요. 그 중 하나가 패시브 저항을 이용한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이 로드 저항을 달아준 상태에서 CMOS에 흐르는 충방전 전류를 로드에 걸리는 전압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의 경우에는 밴드 위스나 노이즈 피규어 값들이 로드 저항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 로드 저항이 크면 클수록 시그널을 더 앰플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지만 밴드 위스나 노이즈 피규어 값이 RL에 반비례하게 되므로 와이드 밴드 그리고 로우 노이즈 앰플리피케이션이 불가능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커먼 게이트 토폴로지를 활용한 방식인데 커먼 게이트 토폴로지의 경우 인풋 임피던스가 트랜스 컨덕턴스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CMOS의 임피던스보다 훨씬 작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시빙 퍼포먼스나 밴드위스가 기생 커패시턴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더 높은 주파수에서 증폭이 가능한 것이죠. 이 외에도 이제 저항을 이용한 피드백 회로를 구성을 한다든지 캐스코드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들의 트랜스 임피던스 앰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가장 간단한 이 두 가지 트랜스 임피던스 회로의 동작 원리를 거의 이제 유사하게 따라가게 되죠. 여기까지입니다.